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한 75%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거죠. 업그레이딩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찾아진 거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비전은 새로운 거를, 더 좋은 거를 고객에 계속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가격적인 뭐 이렇게 싸움밖에 없는 거죠. 누가 더 싸냐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고요. 고객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은 저희들의 수익이라든가 저희들은 자동으로 발전하는 거죠. 반도체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인 쿼츠, 세라믹, 실리콘 등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BCNC 대표 김돈한입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또 물론 이제 첫 직장도 회계학 그 기업의 경리부에 있었고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적성에는 잘 맞는데, 이제 그 회계라고 하는 부분만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제 그 호기심에 만족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신발 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이제 과거에 80년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이제 숫자만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만 보고 가는 게 재미가 없다 싶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직을 한 회사가 이제 세라믹 계열의 이제 그를 하는 회사였어요. 이제 그런 세라믹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세라믹 소재라든가 재료 뭐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러는 차에 이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90년도 중반 정도 됐을 때 한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태동하는 시기였죠. 이제 16메가를 만드는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국가로 이제 진입하는 그 단계였는데, 그 단계 시점에서 이제 그 알루미나 세라믹이라고 하는 세라믹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도래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제가 그때는 관리 총괄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세라믹 계열의 세라믹 그 소재를 영업하고 반도체를 공부하고 이 소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영업하고 뭐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산업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하게 돼서 2002년도에 제가 운영하던 대표로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M&A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이제 M&A 해서 이제 새로 인수 M&A 한 회사의 라인을 셋업을 끝내고 2003년도에 다시 설립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BCNC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그 챔버, 반도체 장비, 웨이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챔버라고 하거든요. 장비가 있고 장비 안에 챔버라고 있는데, 챔버를 개조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소재를 적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라믹 계열의 부품을 수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죠. 그 도시바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이제 약간의 회사가 이제 글로벌화 됐고요.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이제 합성 쿼츠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반도체 시장에 접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니콘의 소재를, 일본의 니콘 소재를 들여와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접목을 시작을 했고요. 요 시기들이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14나노대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그 생기지 않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제 파티클 문제가 이제 선폭이 줄어들면서 천연 쿼츠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합성 쿼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천연 쿼츠의 약점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수율이 떨어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 게 2015년, 16년도부터 이제 합성 쿼츠 수요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니콘의 합성 쿼츠 소재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제품화를 하고 후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급하기 시작한 게 2016년, 17년도부터 본격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니콘의 캐파의 캐파의 한계. 시장은 계속 커가는데 그 일본 기업 특유의 이제 약간의 보수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코닝하고 다시 그러면 코닝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강자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코닝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닝에 가서 이쪽 시장이 커져가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소재를 개발합시다. 라고 해서 개발된 게 이제 QD9이라고 하는 저희들 브랜드로 해서 코닝의 소재로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세대의 우리 반도체용 합성 쿼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약간 한계점들이 있어요. 이제 코닝의 QD9은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갖추어진 설비들이 아니다가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문제들,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천연 쿼츠보다가 합성 쿼츠가 좋은 거는 누구나 알지만은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허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QD9 플러스입니다. 그 많이 양산이 되게 되면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쿼츠라는 소재를 전량 수입하던 국가에서 이제 수출할 수도 있는 국가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생태계도 좀 강화가 될 거고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반도체 시장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 제가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그 비즈니스를 반도체 업계에서 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제품이 이제 어떤 그 공급 자격을 얻고 제품을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분 이해하는 게요.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게 한번 사고로 일어나면은 금액적으로 대단히 큰 데미지들을 입으니까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걸로 우리 제품이 더 뛰어납니다라고 하는 그 승인을 받는 과정들이 어렵고요. 그 기간들이 이제 많이 긴 거죠. 그 외에도 뭐 그 엔지니어들은 항상 모자라는 거고요. 이제 세라믹 전문가들도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엔지니어들도 부족한 거고, 뭐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뭐 또 아무래도 이제 창업 회사들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금적인 어려운 점. 이런 것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차라리 해외 시장, 더 어려운 시장에 가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도시바, 일본 기업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특히나 도시바는 더 보수적이고, 그 2007년, 6년도만 해도 지금은 많이 개방화됐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페이퍼워크도 많고, 까다롭고, 품질, 뭐, 이제 힘든데 그거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요. 다른 데는 더 쉬워요. 도시바가 만족할 정도, 일본의 대기업이 만족할 정도의 품질이라든가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다 만족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했고 또 한 번도 인텔에 그 지금 한 60가지 정도가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제 양산 피워 나오고 있고 있는데 60가지 중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시스템도 이제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쿼츠인데요. 쿼츠 중에서도 천연 쿼츠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그 합성 쿼츠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애칭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 제품군들, 그러니까 반도체는 크게 보면은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고요. 전공정에 8대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8대 공정 중에서도 애칭 공정, 식각 공정에서 많이 쓰는데요. 식각 공정에 소요되는 부품 중에서도 쿼츠류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소재별로 구분한다면은 쿼츠가 있고 세라믹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고 증착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고 해서 하나의 웨이퍼 안에 회로선을 그려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많이. 그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면 디바이스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절단을 해내잖아요. 커팅을 해내서 검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제 줍는 게, 다이 되는 게 몇 개냐. 이걸 갖고 이제 수율 싸움을 하는데요. 그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희 부품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웨이퍼를 잡아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웨이퍼의 디바이스의 수율까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거죠. 천연 쿼츠는 제조 공정상 안에 버블이 있습니다. 공기층이. 이제 이런 게 있고, 이 합성 쿼츠는 없죠. 얘가 깨끗한 거죠, 이제. 근데 대신 약점은 합성 쿼츠는 천연 쿼츠보다가 가격이 비싸다, 높다라고 하는 한 2배 이상의 가격이 비싼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이제 QD9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합성 쿼츠다라고 해서 원가 구조가 천연 쿼츠의 근사치에 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근사치에 가게 되면은 가장 큰 허들이 이제 제쳐가 진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은 뭐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좋은 걸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산에서 공급되는 내년부터는 이제 이 침투율이 대체제로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죠. 단순하게 소재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실제 제품을 타겟팅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고, 실제로 제품을 뭐 커다란 형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따내는 그러한 제품이 아니고, 저희는 제품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형상을 고려해서 실린더 형상의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단순하게 절단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링 소재 제품을 제작하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회사들이 그 디바이스만을 만들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디바이스만을 만들고, 장비 회사도 사실 굉장히 빈약하고요. 생태계가 굉장히 작죠. 우리가 하고 있는 소재들도 사실은 우리 쿼츠를 국산화해서 수직 계열화한 게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제 다들 이제 소재를 수입해 오는 거죠. 해외에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수입해서 가공하고 표면 처리해서 그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형태 정도에서 이제 탈피한 거죠. 저희들은 이제 소재에서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고 개발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더 차세대 디바이스를 만들 때 어떤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업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좋게, 더 좋게. 근데 소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만 오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요구 인콰이어리가 와도 내가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BCNC 강점이라고 하면은 세라믹이든 쿼츠든 이런 소재에서부터 그 고객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게끔 개발 능력을 갖추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사가 쉽게 그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게 제일 기본적이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발빠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부품이다 보니까 장비 안에 들어가서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발빠른 대응력은 BCNC 본사가 한국에 있고 BCNC USA 지사가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 마켓 그리고 미국은 유럽과 미국 마켓을 담당함으로써 저희가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들이 다 24시간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저희도 24시간 체제에 따라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이제 1% 미만대 공정 분량은 나오고 있는데 나간 출하 이후에는 없습니다, 제로. 이제 연간 전체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뭐 그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내는 단계까지 이제 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서 전체를 검사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단계를 검사하는 데는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400배율 정도로 확대해서 디펙을 찾아내는 거, 그를 전수 검사를 다 하는 회사들 거의 없을 겁니다. 반도체 장비용 쿼츠 제품 중 기존의 천연 쿼츠를 제조하는 BCNC는 창업 이후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로 합성 쿼츠를 개발하고 양산함으로써 최고 품질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BCNC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적 감각과 풍부한 경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원천 기술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BCNC가 그 한글로 하면은요 신용과 창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하고 고객하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두 가지인데 앞쪽 부분은 기업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원과 개인 그 CEO와 뭐 직원 간의 이제 신뢰, 믿음 뭐 이런 거고 또 그다음에 기업과 우리 고객하고의 어떤 신뢰, 그다음 회사와 뭐 국가와 사회하고의 어떤 그 사회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약속은 지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 철학인데요. 창조죠. 모방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가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뺏어서 뭘 하고자 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 재료, 시장을 만들어가는 회사를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등록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요. 맞는 게 이제 대표님 어때요? 이제 똑같습니다. 1년 뒤, 2년 뒤에 저를 보세요. 그러면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매일 개발하고 회의하고 새로운 거 찾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월요일 아침 되면은 치열하게 우리 연구소 개발팀들하고 새로운 공정, 새로운 제품 이런 걸 개발하고 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가족들, 우리 직원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오는 거고 회사도 계속 성장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더 그 가족들도 안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그 CEO의 그 의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한테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보수, 더 높은 연봉, 새로운 기술 배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러려면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리스크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를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바라고 있는 그 꿈이 여기가 이제 BCNC 캠퍼스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공장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사무 공간도 있고 뭐 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꼭 직장 일이라고 해서 직장이라 그래서 꼭 그 안에서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나무 심는 자리를 정해주고 오는데 나 나무 심어주고 나무 밑에서 놀기도 하고 해서 이제 BCNC 캠퍼스를 이제 조성하고자 하는데 한 3년 정도 앞으로 3년 정도 프로젝트로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한 3만 평 정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는 데인데 이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 뭐 편안하게 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뭐 즐길 거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꼭 그 연봉이 얼마만을 가지고 선택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직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연봉이 얼마가 더 많고 적고 하는 것보다가 내 인생을 거기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금을 주시기도 하고 생일자 뭐 상품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명절 귀향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식당도 되게 작았고 휴게실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당도 엄청 커졌고 휴게실도 생겼고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꾸준히 마음을 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CEO는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한순간도 나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개발할 때는 개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그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재무적인 걸 할 때, 또 영업적인 걸 할 때, 뭐 이제 그 순간순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못 하겠죠. 뭐 이제 지치잖아요. 뭐 1년 지나고 2년 맨날 내가 계속 이것만 하면 하기 싫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소홀해지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해지면은 절대 기업은 중소기업은 잘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시스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인력의 풀도 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CEO가 끊임없이 집중해서 그 일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재미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재미있으려면은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호기심이 내가 궁금해야 그게 집중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지 내가 궁금한 게 떨어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이 계속 성장할 때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있는 거고 또 그게 우리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 안에 있으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약점이라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재료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그런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재료 개발하고 더 좋은 재료 만들어서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그 글로벌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 조성이 되는 데에 기여를 계속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들이 꿈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걸 하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기업은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